안녕하세요, 여러분. 얘들아, 안녕. 시즌4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술과정 김한나 선생님입니다. 우리 그동안 시즌2, 3 선생님과 같이 했었죠? 시즌4에도 선생님이랑 재밌고 신나는 기술 수업 함께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의 주제는 바로 표준과 표준화입니다. 표준과 표준화.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었죠? 네, 특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허가 속해 있는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할 건데요. 과제가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분석하기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침해 사례 분석을 넘어서 예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하면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 초록창 있죠? 검색하는 초록창에 기술과정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보았어요. 그랬을 때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타나는데 원래는 이 이미지를 그냥 가져다 쓰면 우리 저작권에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검색 옵션 밑에 보시면 CCL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CCL이 뭐냐? 아래 CCL이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모든 이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센스라고 적혀 있네요. 이 CCL이 표시된 이미지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구글 검색 있죠? 구글 검색에서 기술과정을 쳤을 때 이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의 기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도구를 누르면 이렇게 사용권에 대한 다양한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수정 후 재사용 가능, 그리고 재사용 가능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하나 소개시켜 줄 것은 바로 이 공공누리 사이트입니다. 이 공공누리 사이트란 바로 이 공공 저작물이 저장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음원 파일부터 해가지고 그림, 그리고 뭐 동영상, 또 글꼴과 같이 다양한 공공 저작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이 공공누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표준화의 의미와 그 예를 설명할 수 있다. 표준화에 대해서 배우고요. 자, 두 번째, 표준화된 제품의 사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표준화가 된 제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이로운 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우리 만화 선생님이 하나 넣어보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머니의 심부름을 위해 순이가 사야 될 돼지고기가 무엇인지 고르고 순이가 이 돼지고기를 고르는데 힘들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이야,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구워 먹을까?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 한 근만 사오너라. 네, 엄마. 셋 중 어떤 것이 한 근일까? 하는 만화입니다. 그 만화에 보면은 돼지고기 1kg, 600g, 100g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세요? 어떤 것이 한 근일까요? 돼지고기 몇 근이 한 근일까? 아는 친구들도 있고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 돼지고기 600g이 한 근입니다. 그런데 순이가 왜 어려워했을까요? 맞아요. 한 근이 몇 g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기의 무게를 잴 때 이 단위가 근이라는 단위도 있고 또 그램, 또 킬로그램,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단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단위를 사용하다 보니 우리가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표준화, 이 단위에 대해서 통일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죠. 자, 그럼 바로 이 표준이 무엇이냐?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하여 만들어진 약속과 규칙입니다. 그리고 표준화는 이러한 표준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준화, 될 화자인데요. 자, 이 표준은 바로 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A4 용지 하면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이 사이즈 있죠. 우리는 우리 A4 용지 좀 갖다 줄래? 하면은 그 해당 사이즈의 종이를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맞아요. A4 용지라는 그 명칭을 바로 이 21cm와 29.7cm의 종이 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종이 규격이 이와 같이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바로 이 A4 용지 사이즈는 A 시리즈 중에서 네 번째 사이즈가 해당됩니다. 이 전체 큰 종이 841 곱하기 1189mm 사이즈의 크기가 A0 사이즈고요. 이거의 반에 해당되는 크기가 A1, 그의 반은 A2, 그리고 A3, 그 다음이 A4 크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종이 규격의 표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의사소통하고 또 물건을 사고 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것이죠. 또 다른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진에 보시면 3명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구 선수 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첫 번째 선수는 모두 알 것 같은데 바로 손흥민 선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리오넬 메시 선수입니다. 세 번째 선수 아는 친구. 네, 네이마르 선수인데요. 바로 이 세 축구 선수들은 이 같은 크기의 축구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공의 크기가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선수들은 각 나라에서 혹은 각 팀에서 경기 연습을 하다가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때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축구공의 크기가 다른 걸로 연습을 했다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경기에 있어서 또 자신의 실력 발휘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에 대해서 규격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축구의 그 경기 규칙에 대해서도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규칙,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규칙 사용하면 이 나라가 함께 축구 경기를 할 때 혼란이 생기겠죠. 네, 이처럼 이렇게 축구공의 각각의 사이즈에 따라서 호수를 매겨 표준화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축구공은 바로 이 5호 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럼 표준이 대충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약속과 규칙입니다. 이런 표준은 과연 선생님이 아까 보여준 축구공이나 A4 용지 같은 제품에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화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제품이나 물건의 규격뿐만 아니라 서비스, 방법, 단위, 규칙 등 사회 전반적인 약속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 외에 다른 표준화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이 서비스의 표준화인데요. 우리 유명 화장품 브랜드 있습니다. 그 화장품 브랜드에서 바로 이 공병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해당 브랜드 화장품의 공병 6개를 모아오면 립스틱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표준화가 된 건데요. 왜냐하면 어떤 한 국가에서 혹은 어떠한 지점에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 있는 그 매장에서 모두 다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공병을 모아서 어떤 매장에 가도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프랜차이즈들에 대해서는 이 표준화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 살펴볼게요. 바로 이 단위의 표준화인데요. SI라고 국제 단위계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라고 부르는데요. 이 SI 단위계에서 채택한 MKS 단위계가 있는데요. MKS 단위계는 무엇이냐? 바로 길이, 질량, 시간에 대한 단위의 표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요? 우리 쉽게 생각해 볼게요. 길이 하면 생각나는 단위 뭐가 있죠? M으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미터죠. 그리고 질량 하면 생각나는 단위 K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죠? 네,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시간 하면 생각나는 S로 시작하는 단위 뭐가 있죠? 네, 세컨드, 초죠. 바로 이렇게 MKS 단위를 정해서 우리가 공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단위의 표준화를 정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1번. 표준화의 의미와 그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표준화의 의미 그리고 그 예를 설명할 수 있겠죠? 네, 학습 목표 달성되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학습 목표 달성하러 가볼게요. 자, 표준화의 중요성과 영향입니다.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건데요. 자, 경제적 측면부터 들어가 볼게요. 제품의 호환성 향상입니다. 동일 제품과 부품이 표준화되어 있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SD카드 있죠? SD카드, 뭐 큰 것도 있고 또 미니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등 이렇게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이 중구난방이 아니라 하나로 표준화되어 있어서 다 정해져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SD카드를 카메라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노트북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노트북에 꼽는 그 어댑터 젠더라고 하나요? 여기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처럼 같은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표준화는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 어느 나라에 가서 SD카드를 사도 같은 크기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인데요. 제품의 대량 생산입니다. 여기 옷 공장이 있어요. 이 옷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55 사이즈. 55 사이즈 하면은 정해진 규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옷마다 그때그때 막 사이즈를 하나하나 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왜? 다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 유명하죠? 이 모나미 볼펜 회사에서도 되게 특별한 행사를 했었어요. 어떤 행사냐? 자, 이처럼 내가 만드는 모나미 볼펜이라고 해서 다양한 색깔로 볼펜을 끼워 만들어서 나만의 볼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각각 부품에 따라서 정해진 규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볼펜을 다 썼을 때 이 리필심을 교환할 때도 각각의 리필심의 크기가 다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갈아 끼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 측면 보겠습니다. 무역의 자율화인데요. 아까 말한 선생님이 그 SD카드를 예시로 보여줬었잖아요. 이 SD카드를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때 만약에 규격이 다 다르다면, 나라마다 규격이 다르다면 수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 규격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도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수출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경제적 측면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다음 사회적 측면 세 가지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소비자의 이익 증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샤프를 쓰다가 샤프심이 없어요. 그래서 문구점에 가는데 문구점 뭐 아주머니 혹은 아저씨께서 어떤 샤프심 줄까 했을 때 우리는 뭐 LCB 0.5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제품이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B, HB, H, 심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진하기죠. B로 갈수록 진하고 LG로 갈수록 연한데 이 또한 다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좀 더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또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트북을 살 때도 그래요. 어떤 사이즈 뭐 어떻게 생긴 거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13인치 주세요. 14인치 주세요 하면은 원하는 노트북 사이즈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회적 측면의 두 번째, 생활안전 확보입니다. 재난 및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표준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한번 그 예를 살펴볼게요. 자, 우리 볼티모어에 발생한 화재에 대한 예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소화전, 볼티모어의 큰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다. 1904년에 볼티모어 시내 중심가에서 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순식간에 도시로 퍼져서 외부의 도시, 여기 보시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에서 소방차가 달려왔지만 도와줄 수 없었다고 해요. 왜 그러죠? 네, 이 아래 보시면 서로 다른 규격의 소화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규격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그거 호스 같은 거를 끼울 수가 없었던 거야. 따라서 우리가 큰 불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죠. 네,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겠습니다. 선생님은 특히나 이 안전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사회적 비용 절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준화된 법규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인데요. 이 신호등, 우리 신호등에서 내포한 의미는 모두 다 알고 있죠. 빨간불은 정지, 초록불은 주행 혹은 걸어갈 수 있음 이런 뜻이잖아요. 이러한 사회적인 규칙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혼란을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역마다 사용하는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지역은 분홍색이 멈춤, 또 어떤 지역은 보라색이 멈춤, 이런 식으로 해놨어. 그러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그 지역마다 각각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번거롭겠죠. 따라서 이렇게 표준화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는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표준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사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이 전기 콘센트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다녀와 본 친구는 느껴봤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 전기 콘센트가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규격이 다 달라요. 물론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A형부터 M형까지 N형까지 다양한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외여행 갔을 때 고데기나 드라이기 이런 코드를 꼽는 물건들을 가져갈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코드를 꽂아서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그 멀티 콘센트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제품이 필요하게끔 된 게 바로 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볼게요. 바로 이 핸드폰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도 각 회사마다 충전 그 포트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집에서도 4명의 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 4명이 다 다른 그 제조사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핸드폰 충전기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야. 충전기 그 선은 굉장히 많은데 나한테 맞는 충전기는 몇 개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옷 사이즈도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해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옷의 경우 미국을 보시면 2, 4, 6, 8, 10과 같은 이런 규격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8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이게 무슨 사이즈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40 이러면 감이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류에도 표준화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과제입니다. 픽토그램 만들기인데요. 바로 이 픽토그램이 무엇이냐? 픽토그램은 픽처라는 의미의 그림과 그리고 텔레그램이라는 전보가 합쳐진 말입니다. 전보는 뭐 통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표지판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다양한 표지판 예시를 올려놓았는데요. 우리 이 그림 보기만 해도 한눈에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고 일정한 약속이죠. 그림을 보고 이러한 의미를 나타낸다 하는 약속을 우리가 정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픽토그램을 만드는 과정은 표준화를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이렇게 아무 규칙 없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규칙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빨간색은 소방, 긴급, 고도, 위험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초록색은 안전, 피난, 위생, 구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곳에 표지판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이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교에서 위험한 곳, 선생님 예전에도 보여준 적 있었죠? 이라는 주제로 만든 픽토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산적 사고 기법을 통해 우리가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수렴적 사고 기법을 통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정해서 이렇게 표지판으로 나타냈습니다. 딱 봤을 때 사각지대 부딪힘 방지라는 그 의미가 느껴지시나요? 네, 이 표지판을 보고 느껴지셨으면 잘 만들어진 표지판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표준화된 제품의 사용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까지 살펴보았네요. 네, 여러분 오늘의 학습 목표 모두 다 달성했는데요.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오늘 수업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 그동안 배웠던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까지가 해서 바로 1단원, 대단원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뭐 배웠죠? 네, 기술의 의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영역, 재건수통생이 있다는 거 배웠고요. 또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의 문계 질평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술 시스템의 투과산대, 투입과정 산출 대먹임, 기술 발달과 사회 변화와 또 미래 기술 활용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배웠고 그 후에 발명 단원에 들어갔습니다. 발명 중단원에 대해서 발명 사고 기법 2개를 배웠는데요. 확산적 사고 기법과 수렴적 사고 기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발명품을 특허, 어떻게 특허를 낼 수 있는지, 특허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지 대해서 배웠고요. 또 오늘 배운 내용, 표준과 표준화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 대단원, 1단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축하합니다. 자, 우리 다음 차시에는 생산기술과 제조기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새로운 대단원이네요. 자, 선생님이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할 사항이 있습니다. 진도가 약간 수정이 되었는데요. 원래 계획 같으면 1차 시에 표준과 생산기술, 2차 시에 제조기술과 발단과정, 3차 시에 재료까지 해서 선생님이 제조기술까지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이거를 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술 처음 배우는데 선생님이 막 이렇게 뭐라 해야지 겉핥기식으로만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진도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 부분이 빠져서 1차 시에 표준, 2차 시에 생산기술과 제조기술, 3차 시에 제조기술 발달 과정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재료 파트는 다음 기회에 선생님이랑 수업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 잘 숙지하셔서 학습하는 데 차질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의 강의를 이용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도 이렇게 진도가
달라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고요. 선생님 이메일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나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학습 자료는 충남 온라인학교 수업 자료실에 올려놓았으니 과제를 하실 때 또 공부를 할 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관련 영상은 유튜브 기술여신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게요. 안녕.